안녕하세요. 잘 먹고 잘 살고입니다. 오늘 주제는 식이섬유, 많다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니다. 장이 편한 식단 관리법이에요. 많은 분들이 건강을 위해 식이섬유를 엄청 챙기지만 사실 장은 너무 바쁜 청소부를 좋아하지 않아요. 쉽게 비유하면 식이섬유는 장 속 청소부인데 한꺼번에 너무 많이 보내면 서로 부딪히고 사고가 나는 거죠. 장 속에서 작은 교통사고가 일어나는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배가 더부룩하고 가스가 차고 복통이 생기기도 하고요. 먼저 식이섬유의 종류와 장에 미치는 영향을 간단히 짚고 넘어갈게요. 식이섬유는 크게 두 가지예요. 수용성 식이섬유와 불용성 식이섬유입니다. 수용성 식이섬유는 물에 녹아서 젤처럼 변해 장 속에서 음식물을 부드럽게 통과시키는 역할을 해요. 오트밀, 사과, 배 같은 음식이 대표적이에요. 쉽게 말하면 장 속에 윤활유를 깔아주는 느낌이죠. 반대로 불용성 식이섬유는 물에 녹지 않고 장을 자극해서 변의 부피를 늘리고 장 운동을 촉진해요. 브로콜리, 현미, 아스파라거스, 당근 같은 음식이 대표적이죠. 불용성 식이섬유는 장 속에서 자, 병길 만들어라 하고 밀어주는 건설팀 같은 역할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이 청소부와 건설팀을 한꺼번에 너무 많이 보내면 장이 과로하고 속이 불편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 아침에 오트밀, 사과, 바나나를 한 번에 먹고 점심에는 현미밥에 브로콜리, 아스파라거스, 당근까지 한 상 가득 먹는다면 장 속은 오늘 뭐야 너무 바쁘잖아 하고 혼란스러워합니다. 결과는 배가 더부룩하고 가스가 차고 때로는 변비가 악화될 수도 있어요. 이건 마치 청소부 10명이 동시에 좁은 복도를 청소하다 서로 부딪히는 모습과 비슷해요. 그래서 오늘부터 중요한 포인트 하나, 식이섬유는 조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조금씩 꾸준히 다양한 종류를 나눠서 먹는 게 장이 편안하게 움직이는 방법입니다. 아침에는 수용성 식이섬유 위주, 점심에는 불용성 식이섬유를 적당히, 저녁에는 가볍게 섭취하는 식으로 계획하면 좋아요. 쉽게 비유하면 장 속 청소부와 건설팀을 교대로 근무시키는 것이죠. 한 명씩 출근시키면 서로 부딪히지도 않고 청소와 공사가 원활하게 진행됩니다. 그리고 수분 섭취도 꼭 필요해요. 식이섬유가 장 속에서 젤을 형성하거나 부피를 늘릴 때 충분한 물이 없으면 변이 딱딱해져서 오히려 장을 힘들게 만들 수 있어요. 마치 건설 현장에서 시멘트가 너무 마른 상태에서 작업을 강행하면 삐걱거리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게 장 속 청소부와 건설팀이 원활히 움직이도록 돕는 핵심입니다. 이제 구체적인 식단 전략으로 넘어가 볼게요. 아침에는 수용성 식이섬유 위주로 예를 들어 오트밀에 사과 한 조각, 블루베리 조금을 섞어 먹어요. 점심에는 불용성 식이섬유를 조금씩 현미밥과 브로콜리, 당근을 넣되 양을 조절하는 거죠. 저녁에는 장을 너무 자극하지 않도록 가볍게 채소 중심으로 섭취하거나 단백질 위주로 구성하면 좋아요. 이렇게 하면 장 속 청소부와 건설팀이 하루 종일 균형 있게 움직이면서 더부룩함이나 가스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어요. 그리고 간식도 전략적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식이섬유가 많으면서 단단한 간식, 예를 들어 견과류와 말린 과일을 과도하게 먹으면 장이 과로해요. 그 대신 요거트, 삶은 달걀, 과일 한 조각 정도로 조절하면 장 속 청소부들이 과로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조금 웃긴 상상을 하자면 장 속 청소부들이 간식으로 커피 한 잔 마시고 오늘도 무리 없이 일 끝 하고 서로 하이파이브 하는 느낌이에요.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정리하면 식이섬유는 많다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니고 장 속에서 과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수용성과 불용성 식이섬유를 적절히 나눠서 섭취하고 수분을 충분히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간식과 저녁 식사도 장을 과도하게 자극하지 않도록 조절하세요. 이렇게 하면 장이 편안하고
배가 가벼우며 변비와 가스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식이섬유 부작용을 피하면서 장을 편하게 유지하는 하루 식단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식이섬유가 많으면 장 속 청소부들이 바쁘게 움직이는 건 좋은데 과하면 서로 부딪히고 사고가 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장 속 히어로 팀이 무리 없이 일할 수 있는 하루 루틴처럼 식단을 구성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겸 먼저 아침이에요. 아침에는 수용성 식이섬유 위주로 장을 부드럽게 깨우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 오트밀에 사과 조각, 블루베리 조금을 섞고 물 한 컵과 함께 먹으면 장 속 청소부들이 오늘도 출근 완료 하고 부드럽게 움직입니다. 조금 웃긴 상상을 하자면 장 속 청소부들이 오트밀 위에서 미끄럼틀 타듯 천천히 일하는 모습이에요. 아침부터 불용성 식이섬유를 과하게 넣으면 출근길부터 장 속이 과로 상태라 배가 더부룩할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해요. 오전 간식은 가볍게 요거트나 삶은 달걀, 바나나 한 조각 정도로 충분합니다. 바나나 속 프리바이오틱스는 수용성 식이섬유처럼 장 속 청소부에게 에너지 음료를 주는 느낌이에요. 이러면 점심까지 배도 적당히 유지되고 장 속 청소부들이 휴식 없이 과로하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점심에는 불용성 식이섬유를 조금씩 포함해 장 운동을 돕는 게 좋아요. 현미밥 한 공기, 브로콜리와 당근 약간, 구운 닭 가슴살 정도면 충분합니다. 불용성 식이섬유가 너무 많으면 장 속 건설팀이 서로 부딪히고 혼란스러워하니 양 조절이 핵심이에요. 조금 웃긴 상상을 하면 브로콜리와 당근이 장 속에서 작은 레일 위를 미끄러지듯 움직이며 오늘도 배를 원활하게 보내자 하고 진압군과 협력하는 모습이에요. 오후 간식도 장을 과로하게 하지 않으면서 포만감을 줄 수 있는 걸 추천합니다. 견과류 한 줌, 작은 사과 혹은 그릭 요거트 정도가 좋아요. 장 속 청소부들이 과로하지 않도록 간식으로 살짝 힘을 보충하는 느낌이에요. 저녁은 장을 편안하게 마무리할 수 있는 가벼운 구성으로 두부나 생선 단백질 위주로 채소를 조금 곁들여 조리하면 좋습니다. 이때 수용성과 불용성 식이섬유를 과하지 않게 배치해야 장 속 히어로 팀이 하루를 무리 없이 끝낼 수 있어요. 조금 웃긴 상상을 하면 두부와 생선이 장 속 회의실에서 하루 평가를 하며 오늘도 무리 없이 임무 완료 하고 손뼉을 치는 모습이에요. 하루 식단 핵심을 정리하면 아침 수용성 식이섬유 위주로 부드럽게 장을 깨움. 점심 불용성 식이섬유를 적당히 넣어 장운동 지원. 간식 장 과로 방지용 소량. 저녁 장이 편안하게 마무리되도록 가볍게. 수분 하루 종일 충분히 섭취. 이렇게 구성하면 장 속 청소부와 건설팀이 과로하지 않고 배도 가볍고 변비나 가스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조금만 신경 쓰면 식이섬유의 부작용 없이 장 건강과 다이어트를 동시에 지킬 수 있어요. 식이섬유를 너무 많이 먹어서 장이 불편할 때 피해야 할 음식과 대체 식재료 전략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많은 분들이 식이섬유를 건강한 습관이라고 생각하고 무조건 많이 챙기지만 장은 너무 바쁜 청소부를 싫어해요. 한꺼번에 너무 많이 보내면 서로 부딪히고 혼란이 생기죠. 그 결과 배가 더부룩하고 가스가 차고 때로는 변비나 설사까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먼저 과다 섭취하면 장이 힘들어지는 대표 음식을 볼게요. 브로콜리, 아스파라거스, 콩류, 현미, 통곡물, 빵, 견과류 같은 불용성 식이섬유가 많은 음식. 사과, 백, 기리 같은 수용성 식이섬유 음식도 한꺼번에 많이 먹으면 장에 부담. 그리고 생채소를 너무 많이 먹는 것도 과부하를 줄 수 있어요. 조금 웃긴 상상을 하면 장 속에서 브로콜리, 아스파라거스, 콩, 현미가 한꺼번에 들어와 서로 부딪히고 야, 너 왜 거기서 멈춰? 하고 소리치는 장 속 청소부들의 모습이에요. 결국 배가 더부룩하고 가스가 차고 소화가 느려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날에는 조리법과 대체 식재료 전략이 중요합니다. 첫째, 익혀서 먹기. 채소는 살짝 데치거나 찌면 섬유질이 부드러워지고 장 속에서 청소부들이 부딪히지 않고 원활히 움직일 수 있어요. 브로콜리 한 송이 구워서 먹으면 장 속 건설팀이 천천히 정리하면서 일하는 느낌입니다. 둘째, 식이섬유 종류를 나누기. 하루에 수용성 섬유와 불용성 섬유를 한 번에 몰아서 먹지 않고 시간대를 나눠 섭취하는 거예요. 아침엔 수용성 위주, 점심엔 불용성. 조금, 저녁엔 단백질과 채소 위주로 조절하면 장 속 청소부 팀이 과로하지 않아요. 조금 웃긴 상상을 하자면 장 속 청소부들이 아침에는 가볍게 출근, 점심에는 진압군과 함께 운동, 저녁엔 퇴근 준비를 하는 느낌이에요. 셋째, 대체 식재료 활용. 콩류를 너무 많이 먹으면 가스가 차는 분들은 렌틸 콩이나 병아리 콩처럼 소화가 상대적으로 쉬운 콩으로 바꾸고 현미 대신 혼합곡물이나 잡곡밥으로 조절하면 장이 편안해집니다. 마치 장 속 청소부들이 헬멧과 보호 장비를 착용하고 안전하게 일하는 느낌이에요. 넷째, 수분과 음식 배치. 식이섬유가 장 속에서 부피를 늘리기 때문에 충분한 물을 섭취해야 변이 부드럽게 내려가요. 식이섬유 음식과 함께 물을 마시는 건 장 속 청소부들이 미끄럼틀 타듯 편하게 일하게 만드는 것과 같아요. 마지막으로 장 불편이 예상될 때 하루 식단 예시입니다. 아침 오트밀 블루베리 물 1컵. 점심 현미 조금 구운 닭 가슴살 살짝 찐 브로콜리와 당근. 오후 간식 그릭 요거트나 바나나 한 조각. 저녁 두부 스테이크 가볍게 조리한 채소 물. 이렇게 하루를 구성하면 장 속 청소부들이 과로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일하면서 더부룩함, 가스, 변비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정리하면 식이섬유 과다 섭취는 장에 부담을 줄 수 있어요. 익힌 채소, 식이섬유 나누기, 대체 식재료 활용, 충분한 수분이 중요합니다. 장 속 청소부 팀이 무리하지 않도록 하루 식단을 계획하면 장 건강과 다이어트를 동시에 지킬 수 있습니다. 식이섬유로 장이 힘들어지지 않도록 5일 식단 계획과 요리 팁을 이야기해 볼게요. 많은 분들이 식이섬유는 무조건 많이 먹어야 건강하다고 생각하지만 장은 청소부가 과로하면 사고가 나는 곳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하루하루 장 속 청소부가 과로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5일 동안 식단을 계획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월요일이에요. 아침 오트밀에 블루베리와 바나나를 조금 넣고 물 1컵. 점심 현미밥 조금 구운 닭 가슴살 찐 브로콜리와 당근. 간식 그릭 요거트 조금. 저녁 두부 스테이크 살짝 익힌 시금치와 방울토마토. 장 속 청소부들이 아침에는 부드럽게 출근, 점심에는 진압군과 협력, 저녁에는 안정적으로 마무리하는 느낌이에요. 너무 많은 식이섬유를 한꺼번에 보내지 않으니 배가 더부룩하지 않고 장이 편안해요. 화요일. 아침 기리죽 사과 한 조각. 점심 잡곡밥 조금 연어구이 찐 아스파라거스와 호박. 간식 삶은 달걀 1개. 저녁 닭 가슴살과 채소볶음 소량 올리브유. 화요일은 수용성과 불용성 식이섬유를 균형 있게 배치해서 장 속 청소부와 건설팀이 서로 부딪히지 않고 천천히 일할 수 있도록 했어요. 수요일. 아침 바나나와 블루베리 조금 요거트. 점심 현미밥 조금 두부 스테이크 구운 채소 믹스. 간식 견과류 소량. 저녁 삶은 생선 찐 브로콜리 약간의 당근. 수요일은 점심과 저녁 모두 식이섬유 양을 조절해 장 속 청소부들이 과로하지 않도록 했어요. 조금 웃긴 상상을 하면 청소부들이 슬로 모션으로 작업하면서 오늘도 무리 없이 하고 외치는 느낌이에요. 목요일. 아침 오트밀 블루베리 조금. 점심 잡곡밥 조금 구운 닭 가슴살 찐 브로콜리와 호박. 간식 요거트나 바나나 한 조각. 저녁 두부 스테이크 살짝 익힌 채소. 목요일은 재료와 조리법을 반복하지만 양을 적절히 조절해
장 속 청소부들이 휴식하면서 효율적으로 일하도록 했어요. 금요일 아침 기리죽 사과 조금, 점심 현미밥 조금 구운 연어 찐 시금치와 당근, 간식 삶은 달걀 1개, 저녁 닭가슴살과 채소볶음 올리브유 약간. 금요일은 한 주 동안 장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마무리해요. 장 속 청소부들이 금요일 저녁에 오늘도 임무 완료 하고 하이파이브 하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조리 팁도 알려드릴게요. 채소는 데치거나 찌면 장 속에서 부드럽게 움직입니다. 단백질은 구워서 기름을 최소화하면 포만감은 살리면서 장 부담은 줄일 수 있어요. 수분은 하루 종일 충분히 마시고 식이섬유 음식과 함께 섭취하면 변이 부드럽게 내려갑니다. 과일과 견과류는 한 번에 많이 먹지 말고 소량씩 나누어 먹는 것이 장 건강에 좋아요. 오늘 이야기 핵심 정리하면 장 속 청소부가 과로하지 않도록 하루 식이섬유 양을 조절, 수용성과 불용성 식이섬유를 균형 있게 나누어 섭취, 조리법과 수분 간식 조절로 장 부담 최소화, 5일 식단 계획으로 꾸준히 실천하면 장 건강과 소화 문제 예방 가능. 식이섬유 부작용을 피하면서 장 건강을 지키는 장기 식단 전략과 외식 팁을 이야기해 볼게요. 식이섬유가 많으면 장 속 청소부들이 바쁘게 일하는 건 좋은데 과하면 서로 부딪히고 사고가 나죠. 그래서 오늘은 장 속 청소부들이 과로하지 않고 외식과 일상 식단을 자연스럽게 병행하는 전략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장기 식단 전략이에요. 하루 식단에서 수용성 식이섬유와 불용성 식이섬유를 균형 있게 배치. 아침은 수용성 위주로 장 속 청소부들을 부드럽게 깨우기. 점심은 불용성 식이섬유를 조금 넣어 장운동 지원. 저녁은 가볍게 단백질과 채소 위주로 장이 편안하게 마무리. 조금 웃긴 상상을 하자면 장 속 청소부와 건설팀이 하루 교대 근무를 하는 느낌이에요. 아침에는 부드럽게 출근, 점심에는 활동적으로, 저녁에는 안정적으로 퇴근하는 모습이죠. 이렇게 하루마다 식이섬유 양과 종류를 조절하면 장 속 청소부들이 과로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일하면서 배가 더부룩하거나 가스가 차는 문제를 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외식 전략이에요. 외식이 잡히는 날에는 전날 도시락이나 식단을 조금 더 가볍게 준비하세요. 배가 너무 비어 있으면 외식에서 과식할 가능성이 높아요. 외식 메뉴를 선택할 때는 단백질과 채소 위주로 튀김이나 고칼로리 소스, 단 음료는 최소화하는 것이 좋아요. 장 속 청소부들이 외식 메뉴판을 보고 오늘 임무는 안전하게 하고 계획을 세우는 느낌이에요. 또한 외식 후에는 저녁 식단 조절이 중요합니다. 외식에서 섬유질을 많이 섭취했으면 저녁은 가볍게 단백질과 약간의 채소 위주로 구성하세요. 장 속 청소부들이 과로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간식 전략도 꼭 필요해요. 외식을 한 날에는 과자나 빵 대신 견과류 한 줌, 요거트, 과일 한 조각 정도로 장에 부담을 주지 않고 포만감을 주는 간식을 선택하세요. 조금 웃긴 상상을 하면 장 속 청소부들이 간식으로 에너지를 재충전하면서 오늘 외식 미션도 무사히 완료 하고 하이파이브 하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장기 식단 팁입니다. 조리법은 채소를 살짝 데치거나 찌고 단백질은 구워서 소화 부담 최소화.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고 식이섬유 음식과 함께 마시면 변이 부드럽게 내려감. 하루 단위로 식이섬유 양과 종류를 체크하며 외식과 도시락을 병행. 과일, 견과류는 소량씩 나눠서 섭취. 오늘 이야기 핵심을 정리하면 장 속 청소부와 건설팀이 과로하지 않도록 하루 식단과 외식을 계획. 수용성과 불용성 식이섬유를 균형 있게 배치. 외식 메뉴는 단백질과 채소 위주로 고칼로리 음식은 최소화. 간식과 저녁으로 장 부담을 조절하고 수분 충분히 섭취.
이렇게 하면 식이섬유를 적절히 섭취하면서 장 건강을 지키고 배가 더부룩하거나 가스가 차는 문제 없이 일상과 외식을 모두 즐길 수 있어요. 장 속 청소부 팀이 과로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일하도록 관리하는 게 핵심입니다. 우리 모두 잘 먹고 잘 살자고요.